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국 난징시 현무구 자금산에 있는 명태조 주원장의 효릉입니다. 마황후와 합장된 황릉으로 부지가 170만 평방미터, 묘실이 4,000평방미터로 추정되는 중국 최대 규모 제왕묘의 하나입니다. 주원장이 살아있었던 138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1383년에 기본 골격이 완료됐고 영락제 시기인 1405년까지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묘역 조성에 1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효릉은 명청 황릉의 최고봉으로 명청 시기에 거의 모든 황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이징 후베이, 랴오닝, 허베이에 산재되어 있는 20여 개의 능침은 모두 효릉을 모델로 조성됐습니다. 주원장은 1398년에 이곳에 묻혔는데 5천 병력이 주둔해 묘를 지켰습니다. 소나무 숲이 바다를 이루는 천하제일의 경관에 1000마리의 사슴이 방목돼 그 울음소리가 아주 비범했다고 전해집니다. 주원장의 효릉 동쪽으로는 중국 국부 순원이며 중산릉이 있습니다. 능침 면적은 8만여 평방미터로 상당히 웅장합니다. 묘를 참배하기 위해서는 392개의 돌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순원 당시 중국 인구가 3억 9,200만 명이었다고 해서 계단이 392개입니다. 1926년부터 2년에 걸쳐 완공됐습니다. 중산은 순원의 호위입니다. 일본에 머무르던 시절 필명인 나카야마가 바로 중국어로 중산입니다. 보통 순원을 영어로는 순야센이라고 합니다. 자가 일선인데 광동어 발음이 야센입니다. 중국인들이 그를 너무나도 존경한 나머지 그의 무덤에 황제에게나 쓰이는 능을 붙여 그의 묘역을 중산능이라 부릅니다. 시진핑이 4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섬서의 칠링 산맥 일대를 시찰했습니다. 풍수상 이 지역의 용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시진핑은 조용히 부친 시중신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해외 중국어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이 누락한 시진핑의 동정입니다. 시진핑 부친 시중신 묘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부지 면적이 4만 에이커로 홍콩섬 면적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난징에 있는 명태조 주원장의 효릉보다 4배, 국부 순원의 중산릉보다는 9배나 큰 규모입니다. 시중신은 2002년 5월 병사에 잠시 팔보산에 안치됐다가 고향인 섬서성 후핑현으로 이장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시진핑이 국가주석 자리에 오르자 섬서성 당국이 국가주석에게 아부하기 위해 대규모로 시중신의 능묘를 조성하기 시작해 2015년 9월에 완공했습니다. 섬서성은 시중신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시씨 부자와 아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시중신은 측근인 류즈단 등과 함께 섬서 감숙 변경지대 혁명 근거지를 만들고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뒤 이 지역에서 중요한 관직을 맡았습니다. 이후에는 국무원 부총리도 지냈지만 1962년 고강 사건에 연루돼 모택동으로부터 16년에 달하는 정치 탄압을 받았습니다. 시중신은 1975년 영금에서 해제돼 낙양으로 돌아온 뒤 1978년 베이징에 돌아오고 광동성 1서기와 성장, 중앙정치국위원회 서기처 서기, 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시진핑은 허난 덩저우 시씨로 본 적은 섬서성 푸핑입니다.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라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지식청년 하방운동에 따라 섬서성 량저허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서성은 시진핑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역전쟁에다가 우한 폐렴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는 와중에 있었던 시진핑의 섬서행은 공교롭게도 120년 전 경자년의 일을 연상케 합니다. 1900년 가을 서태후는 일생 중 최대의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의화단의 난 진압을 명목으로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자 서태후는
광서제와 함께 서쪽으로 도주합니다. 음식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피난을 가다가 굶기도 하는데 결국 시안에서 거의 1년을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이듬해 청나라는 의화단이 외국인들을 살해한 책임을 지고 거액의 배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은 120년 전 경자년보다도 심각합니다. 우선 미국과 영연방의 5개국 정보공유연합인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5월 3일 중국이 우한 폐렴을 어떻게 은폐해 세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겼는지 1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는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피해국이 182개 나라에 달합니다. 파이브 아이즈 외에도 유럽 각국과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세계 각국이 중국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보복이 가장 최선의 수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가진 미국채 조치를 취하면 달러의 명예가 하락할 수 있다면서 우선은 관세 부과로 중국을 옥죄기로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중국의 역사는 특히 그렇습니다. 120년 전에는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지만 이번에는 80개국 이상이 중국을 포위 공격하고 있다는 게 중국 역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